네, 현재 시각 8시 23분 지나갑니다. 이제 오늘 5월 첫 거래일 개장을 앞두고 네. 있는데 4월 달 돌이켜 보니까 참 변동성도 컸고 뭐 또 그 외국계 증권사에서 나오는 네. 매도 물량으로 또 하한가 기록한 종목들도 굉장히 많았고 5월 전망 자체가 또 쉽지 않다는 생각도 드네요. 그렇죠. 특히 이제 4월에 이제 아쉬웠던 거는 뭐 이렇게 이제 주가 조작 사태라는 것이 이렇게 우리 일반 국민들이 아침 저녁으로 뉴스를 통해서 들어야 할 만큼 네. 큰 이슈가 된 건 참 오랜만이었는데요. 뭐 주시장이라는 곳이 뭐 주기적으로 이런 이슈가 발생을 합니다만 조금 이렇게 안타까운 그런 사연들이죠. 그리고 뭐 금감원에서 또 계속해서 다른 쪽에서도 그럴 가능성 갖다가 이제 계속해서 이제 워치하겠다고 이제 어느 정도 경고를 했으니까 우리 투자자분들께서도 이제 랠리가 있는 가운데에 잘 옥석 가리기가 이제 진행되는 올 하반기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네. 중국도 어제 놀았지 않습니까? 예, 거기도 이제 메이데이 그렇게 해서 했습니다만 오늘 우리하고 같이 열리면서 중국 시장도 한번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조금 이렇게 중국 지표가 그렇게까지 솔직하게 나왔나 싶을 정도로 네. 제조업 PMI가 안 좋았는데 예. 요즘 또 한 1, 2주 왜 이렇게 또 공기가 좋아 싶은 느낌 들잖아요. 좀 미세먼지도 줄어들고 예. 중국 공장이 이제 좀 덜 돌아가나 싶기도 한데 한번 중국 증시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또 국내 증시에 많은 영향을 네, 줄 수 영향을 있다. 주니까요. 이런 네. 의미시죠. 그럼 그로스 리서치 이재무 대표와 또 시장 이야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네, 오세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네. 참 오늘 5월달 첫 거래 개장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4월 리뷰를 할까요? 뉴욕 증시 얘기부터 할까요? 일단 뭐 뉴욕 증시 예. 먼저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일단 뭐 뉴욕 증시 뭐 지수는 다들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큰 뭐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물론 플러스 마이너스를 왔다 갔다 했지만 3대 지수 모두 잘 보시면은 마이너스 0.14, 0.11, 0.04 뭐 거의 뭐 보합 수준에서 좀 마무리되었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좀 정리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뭐 앞서 이제 소식들 다 전해 들으셨겠지만 이제 JP 모건이 이제 포스트 리퍼블릭 이 이제 은행을 뭐 인수한다 이런 네. 소식들이 전해지면서 일단 뭐 JP 모건만 일단 2% 정도의 이제 강한 상승 흐름이 좀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미 뭐 퍼스트 리퍼블릭은 거래 정지가 되었기 때문에 주가에는 뭐 큰 뭐 움직임이 당연히 나올 수는 없었겠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기술주라고 할 수 있는 기업들 대부분 좀 약간 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애플이 0.05, 알파벳이 0.14, 뭐 마이크로소프트 0.5, 뭐 넷플릭스도 1.76 정도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고요. 아마존이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3% 이상 강하게 좀 떨어지는 모습이 나왔고 메타만 이제 유일하게 플러스 1.19% 정도 상승하는 흐름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전기차주는 일제히 다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요. 지금 뭐 스타트업이라고 할 수 있는 뭐 로즈타운 모터스 이런 기업들이 지금 보니까 폭콘하고 거래가 있어야 됐었는데 일부 이런 것들 좀 안 된다는 소식들 우선 가능성에 23% 급락하는 모습이 나왔고요. 그러다 보니까 스타트업에 좀 더 가까이 있는 기업들 주가가 급격히 떨어지는 모습이 나왔는데 니콜라가 5% 이상 급락을 했고요. 루시드가 지금 7.8% 급락하는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니콜라나 루시드 지금 잘 보시면은 아직 매출 규모가 이제 큰 기업들이 아닙니다. 여전히 이제 도움을 많이 받아야 되는 이제 그런 기업들이죠. 자금적인 측면에서 좀 도움을 받아야 되는 기업들인데 이런 기업들이 아무래도 비슷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약간 우려감들이 좀 섞이다 보니까 주가가 이제 급격히 떨어지는 모습이 나온 것 같고 테슬라도 한 1%대 하락하는 그런 흐름들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일단 미국 시장의 일정 정도 특징은 이제 정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이번 주 뭐 FOMC도 있는 상황에서 지금 보니까 패드워치 따르면 5월달 이번에는 이제 25bp 인상 거의 확실시 되는 분위기고 6월달 지금 또다시 금리 인상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진 것 같네요. 수치상으로는. 맞습니다. 일단 뭐 FOMC 이제 회의가 5월 2일부터 해서 이제 3일 열리게 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제 5월 4일자 아마 새벽 시간에 우리나라 시각으로 5월 4일 날 새벽에 발표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뭐 지금 확률로 볼 때는 보니까 85% 이상 제가 이제 어제 봤을 때는 뭐 0.25% 올리는 것으로 시장은 좀 추정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이제 올리게 되면 벌써 올해 들어서 이제 세 번째 이제 금리 인상 단행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이제 상단이 5.25%로 이제 높아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여튼 이제 지금 가장 뭐 시장에서 주목하는 것들은 이제 결국 미 연준이 지금까지 이제 고강도 긴축 행보를 보여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번 금리 인상이 마지막일 것이냐, 아마 이거에 가장 초점을 두고 좀 보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제 개인적으로도 이번이 좀 마지막이길 좀 바라고는 있어요. 그리고 향후에는 뭐 올해 연내 뭐 금리 인하가 없다 하더라도 향후에는 이제 금리가 떨어질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갔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단 저도 가장 중점적으로는 이번이 마지막인지 이제 그걸 보고 있고요. 시장은 일단은 의견이 좀 엇갈리곤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뭐 지금 여러 가지 뭐 사태들이 초연에 또 등장하다 보니까 연내 뭐 최소한 뭐 9월 달, 11월 달 이렇게 2번 정도 금리를 내릴 수도 있다 이런 의견도 있고요. 여전히 지금 뭐 물가라든지 인플레이션 이런 상황을 봤을 때는 금리를 계속 올려야 된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하반기에 어떻게 금리 변화가 생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이번에 이제 금리 인상이 개인적으로 볼 때는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 일단 보고는 있습니다. 이 대표께서도 이번이 마지막일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쪽이니까 이래저래 결국 그러면은 뭐 성명서가 됐건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이 됐건 간에 뭐 추가적으로 좀 올릴 것도 우리가 고려한다 내지는 뭐 계속 살펴봐야 된다. 그건 뭐 지표에 달렸다 이런 소리만 나와도 증시로서는 좀 부담스러워할 만하다고 봐야겠네, 그죠? 일단 뭐 그렇다고는 보고는 있는데요. 여튼 뭐 제가 지금 올해 23년도로 말씀드리고 있는 건 뭐냐면은 22년도에 그 금리 올리던 그 폭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그때에 비하면 지금은 좀 올린다 하더라도 뭐 전반적으로 좀 증시라든지 금융시장에서 공포감은 좀 사실은 없는 그런 상황이죠. 상대적으로 좀 덜한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제 계속 우리가 금리를 봤던 것들은 이 금리와 주식시장의 어떤 관계인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금리가 주식시장에 많은 영향을 미쳐 왔었는데 이제 이런 것들 영향력이 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도 약간의 관심도도 멀어질 것으로 보이고 어느 정도 이제 조금씩 체크하는 이제 그 정도 수준에서 우리가 금리를 보자 말씀드리는 거고 결국 이제 금리가 우리가 기대하는 것들은 물가도 안정화되면서 좀 내려가는 모습이 나오는 거고 다시 시장에서는 유동성이 좀 더 풍부해지고 그러면서 증시도 좀 더 분위기가 이제 좋아지는 이제 그런 것들을 네. 기대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 정도에서만 좀 체크를 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 5월이 시작이 됐으니까 좀 전망을 안 해볼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사실 최근에는 뭐 시장 흐름, 뭐 지수 밴드를 뭐 예측하는 게 글쎄요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 싶겠습니다. 워낙 또 종목 장세다 보니까 그래도 좀 전망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어때요? 그리고 또 예. 얼마나 안 좋았길래 매번 해마다 세일이네. 5월만 되면 5월에는 네. 팔고 떠나라 이 소리가 나오면 그러게요. 네. 맞습니다. 저도 그 이제 5월 들어서는 제 체감일 수는 있는데요. 그렇게 증시 또는 뭐 개별 기업들 어떤 수익률 이런 거 봤을 때 좋았다는 느낌은 없었는데 실제 네. 이제 통계 시점이 이제 언제냐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은 5월 달 뭐 수익률이 그렇게 뭐 안 좋진 않았다 이런 의견도 있고요. 반대로 뭐 2010년 이후에는 상승과 하락했을 때 거의 비슷하긴 하지만 하락이 좀 더 많았다. 뭐 여러 가지 뭐 통계 그 시점 기준점을 어디에 잡아두느냐에 따라서 뭐 수익률이 좀 달랐다 이렇게 이야기들도 하고 있는데요. 여튼 지금 5월 달 이제 오늘 또 첫 거래일 열릴 건데 5월 달 전망을 좀 간략히 좀 살펴보면요. 일단 증권가 중심으로는 보니까 뭐 키움증권은 밴드를 한 2,440에서 뭐 2,560 정도, NH투자증권은 2,420을 저점으로 보고 있고 2,550 정도를 상단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단은 대략 2,550에서 2,560 정도로 보고 있고요. 제 저기서 개인 하락률이라기보다는 하락 확률로 해야겠네, 그죠? 네네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확률. 네네. 네. 그래서 일단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제 개인적인 5월 코스피 이제 시장 지수 밴드는 대략 2,350에서 2,500선입니다. 그래서 증권가에서 좀 바라보는 것보다 좀 더 보수적으로 보자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만큼 일단 위로 올라갈 좀 확률보다는 좀 밑으로 내려갈 확률이 좀 더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5월 초반 그다음에 4월 말 봤을 때 지수가 2,500선 개인적으로 볼 때는 단기적으로는 좀 상단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5월 초반에는 좀 지수가 밀리는 모습이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약간 5월 초 중반까지는 좀 조심하자 이런 의견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럼 5월 달에 왜 좀 주식이 빠졌었나요? 제 나름대로 좀 고민을 해봤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뭐냐면은
5월 15일이면은 이제 1사분기 그 실적 발표가 마무리가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대기업들은 지난주에 많이 실적들을 발표했고요. 아마 이번 주, 다음 주 들어서 대부분의 이제 뭐 중형 그룹주, 그다음에 중소형 주들 실적이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보통 이제 연초에 그 장밋빛 전망이라고 하죠.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 A 기업이 올해 연간으로 볼 때 매출액이 한 1,000억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전망을 했었는데 뭐 1분기 실적을 딱 열어봤더니 올해 연간 실적 1,000억 달성은 좀 어렵겠다. 이렇게 약간씩 실적에 대한 추정치들이 좀 변경이 되죠. 통상적으로 연초보다 좀 5월 왔을 때 다시 실적 추정치가 떨어지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매출과 영업이익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전망을 좀 수정을 하면서 이렇게 되면 당연히 밸류에이션이 달라지다 보니까 목표 주가를 상향하는 게 아니고 하향하는 종목들이 많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연동된 코스피 지수가 좀 내려오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이제 1분기 실적 발표 마무리되는 그 즈음에서 결국 코스피 전체적인 어떤 지수 조정 이런 것들이 좀 나왔던 것으로 보이고요. 두 번째는 모멘텀 부족이라고 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똑같은 이야기가 5월 달에 등장을 해도 1월, 2월 달에 비해서는 좀 기대치나 강도가 좀 약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5월 달에 로봇 관련된 이슈, 인공지능 관련된 이슈가 나와도 연초보다는 주가를 끌어올리는 힘이 좀 약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급적으로 약간 좀 덜 이제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 뭐 나왔던 이야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한다는 겁니다. 그만큼 모멘텀이 이제 부족하다 보니까 결국 모멘텀이 부족해지면은 주가가 이제 올라갈 수 있는 힘은 또 약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으로 보이고 세 번째는 MSCI 그 지수 변경 또 시점이 5월 달에 있습니다. 정기 변경 시점이 있는데 지금 이거는 제가 이제 느끼는 부분일 수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우리나라 MSCI 지수에서 신흥국 지수에 편입이 되어 있는데 지난 2017년 이때부터 제가 좀 느끼는 것들은 뭐냐면은 중국이나 인도, 뭐 사우디, 그러니까 이런 국가들 비중이 좀 높아지고 있고 상대적으로 한국에 대한 비중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들은 뭐냐면은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결국 이런 지수에 따라서 각 국가별 들어올 수 있는 자금 비율들을 나누게 되는데 결국 중국이나 인도, 다른 국가들로 돈이 많이 들어갔다는 것들은 상대적으로 한국 주식시장에서는 돈이 좀 나갔다는 걸 의미하죠. 그 이야기들은 개별 종목들로 보시면은 매도가 좀 더 많았었던 것을 의미하고요. 지금 2017년도 MSCI 신흥국 내 한국의 외국인 비중이 대략 2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2022년 기준으로 볼 때는 중국, 인도, 대만에 이어서 4위라고 합니다. 그만큼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의 그 주식 비중을 많이 줄였다는 것들을 의미하죠. 그게 또 5월 달에 전기 변경 시점이 있다 보니까 이 시점과 맞물려서 좀 주가 변동이 나오거나 또는 떨어지는 모습들이 나왔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는 이러한 어떤 특징들, 이유들 때문에 5월 달 장세가 좀 안 좋았었다. 개인적으로 봐서 결국 다시 결론을 돌아오면은 5월 달에 시장을 좀 볼 때는 좀 보수적으로 보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MSCI 그 신흥국 지수 말씀을 주셨으니까 사실 여기 어떤 종목이 빠지고 또 어떤 종목이 편입되는지에 따라서 사실 편입되는 종목은 또 수급적인 기대감을 가져볼 수도 있으니까 그 종목들을 저희가 좀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떤 종목들이 빠지게 되는 건가요? 일단 편입 편출 종목들 좀 말씀드려보면 일단 편입 예상되고 있는 기업들이 코스모 신소재,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KT 그리고 제가 좀 추가 내용을 넣었는데 저기 별표가 되어 있는 거는 네네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지난 그 4월 28일 기준으로 볼 때 거래량이라든지 시가총액 규모로 볼 때 다크호스처럼 지금 떠오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추가로 한 종목을 더 넣었습니다. 그리고 빠질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들이 SD 바이오센스, 롯데쇼핑, S1인데요. 일단은 4월 17일부터 4월 말,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 4월 28일 지난주 금요일입니다. 이 기준으로 해가지고 빠질 기업, 그 다음에 뭐 들어갈 기업들을 이제 선정을 한다라고 하는데요. 신규 편입을 위해서는 시가총액은 대략 4조 5천 원 이상, 그 다음에 유동 시가총액이 대략 한 1조 5천 원 이상 될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 기준점을 넘어섰기 때문에 편입되거나 할 가능성들이 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되는 거고요. 과거에는 사실은 여기에 편입이 예상된다 그러면 사실은 사전적으로 미리 좀 올라가는 흐름들이 나왔었는데 올해는 좀 가능성 좀 떨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 코스모 신소재,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런 기업들은 잘 보시면은 이미 2차 전지라든지 우주 항공 관련된 기대감들 때문에 주가가 좀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지금 너무 단기적으로 올해 좀 상당히 좋은 흐름이 나와 있기 때문에 수급적으로 더 올라가기엔 살짝 부담스럽다 이런 의견들이 많은 것으로 보이고요. 증권가에서는 이제 KT가 신규 편입 가능성이 매우 높은 기업으로 또 꼽고 있습니다. 네. 이게 지금 보니까 외국인들이 이제 보유할 수 있는 한도 그 비율이 있었는데 이게 좀 일부 좀 변경된 것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변경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외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비율을 보니까 대략 기준점이 41.65%를 넘지 않으면 편입은 된다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계산해 봤더니 4월 28일 기준으로 41.265%예요. 그러니까 대략 한 0.4% 정도의 룸이 남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좀 더 편입할 수 있다는 걸 의미하는데 이걸 해도 사실은 금액으로 볼 때는 크지는 않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KT 역시 편입된다 하더라도 수급적으로 외국인 자금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주가가 올라간다 이런 기대감은 일부 떨어지는 것으로 보이고요. 제가 앞서 그 별표를 표시해 놨던 포스코 인터내셔널 이게 조금 지금으로서는 주목을 해볼 만하긴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시총 규모는 어느 정도 됐던 기업이었는데 이 기업이 사실 유동성이 그렇게 풍부했던 기업은 아니에요. 근데 지난달에 포스코 이제 에너지 이런 기업들 합병도 하고 우리가 장기적으로 한 6년 뒤에 지금 시가총액 대비 6배 이상으로 기업 가치를 키우겠다 그렇게 하면서 주가가 좀 급변동이 나왔습니다. 그런 가운데 주가도 많이 올랐었고요. 거래량이 좀 많이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편입 예상될 수 있는 그 기준점 거기를 지금 넘어서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오히려 지금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 다크호스로 편입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런 기업들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자원 광물 이쪽 원래는 이제 그렇죠. 그렇죠. 무역 상사라고 해서 네. 사실은 좀 오래된 회사이고 좀 업력도 오래됐고 전통적인 사업을 하다 보니까 아니, 주가가 왜냐하면 굉장히 낮았죠. 2차 전지 쪽으로도 엮일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게 네네. 이게 자원 광물 어쨌건 그 공급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맞습니다. 예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최근 4월달 주가가 그렇게 움직였던 예. 것들도 사실은 이제 그런 쪽과 좀 연루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기대감의 주가 사실은 굉장히 많이 움직였던 것으로 보이고 원래도 사실은 좀 주가가 무거운 기업이에요. 그래서 네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동성이 많던 기업은 아닙니다. 근데 최근에 이런 쪽 사업에 대한 부분들 이야기가 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그런 기대감에 거래량이 좀 많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또 제가 또 투자자분들이나 시청자분들한테 욕먹을 소리 하나 하겠습니다. 또 제 지인이 또 딱 요거 포스코 인터내셔널을 한 2주 전에 들어가셨더라고. 그러고 나서는 이제 조금 걱정을 하면서 그래서 여쭤봤어요. 왜 샀냐고 뭐 하는 회사냐고 했더니만 뭐 하는 회사인지는 모르겠고 그냥 폴아서 샀대요. 자 지금 뭡니까? B2E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대표님. 자, 네네. 5월에 뭐 팔아라 어쩌라 뭐 말은 많은데 이번에 SG 사태도 보셨다시피 갑자기 자고 났더니만 내 돈 다 어디 가고 빚만 나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것도 그거지만 지금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신용 잔고가 제법 늘고 있어요. 그거 맞습니다.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떤 쪽인지.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증시가 좀 많이 올라오면서 소위 말하면 이제 빚을 내서 투자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던 것으로 보이고요. 이게 좀 계속해서 이제 올라오다 보니까 조심해라, 조심해라 이런 이야기는 굉장히 많이 나왔었는데 네. 사실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걸 알면서도 계속해서 비투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한때는 뭐 4월 중 신용 잔고가 20조 원을 넘어선다 이런 이야기 계속 나왔었는데 최근에 이제 뭐 증시에서 좀 많이 빠졌던 기업들 그 사태로 인해서 일부 또 줄었다고는 합니다. 또 살짝 조심들을 하시는 거죠. 네. 개인적으로 제 의견을 좀 드리자면은 신용이나 미수, 뭐 스탁론 이런 것들은 좀 안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사실은 지금까지 자랑이라면 자랑일 수 있는데요. 단 한 번도 빚을 내서 투자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네. 늘 현금으로 저는 투자하셔라 많이 말씀드리는데 저도 나름대로 주식시장에서도 공부도 하고 분석도 하고 또 기동량 하려고 탐방도 가고 하는데 저조차도 늘 투자하면서 늘 조심스럽거든요. 그러니까 저를 때로는 못 믿어요. 혹시 내가 실수하는 것들은 아닌가? 또는 내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리스크 요인이 있는 것들은 아닌가? 늘 우려하면서 조심하면서 투자를 합니다. 그리고 여유 현금으로 꼭 투자하시면 좋겠어요. 제 지인분들 중에서도 가끔 보시면은 몇 개월 이거 안 쓸 돈인데 잠깐 어디 투자할 데 없어? 이런 것들 많이 물어보십니다. 통상적으로 우리가
여유 자금으로 투자해야 되는 이유들은요. 좀 느긋하게 투자를 해야 됩니다. 주가는 하루에도 30%, 뭐 이주일에도 100% 오를 수 있겠지만 개별 기업들의 그 사업 내용들이 일주일, 한 달 사이에 그렇게 많이 바뀌진 않아요. 그러니까 기업 가치가 많이 바뀌진 않기 때문에 우리가 좀 투자 관점에서는 빚을 내서 투자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썩 좋은 분위기는 아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그런 말씀 드리는 거고요. 최근에 좀 SE 증권 사태로 떨어졌던 이 기업들도 사실은 주가가 올라가면서 의심들을 굉장히 많이들 했습니다. 왜냐하면 펀더멘털 자체는 좋지 않아, 이런 이야기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기업 가치가 레벨업 되나, 이런 이야기 많았었는데 지금 몇 년 지나서 보니까 결국 이 작전 세력들에 의한 주가 움직임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역시나 빚을 내서 들어왔던 뭐 CFD 계좌, 이런 것들 이야기가 들리고 있듯이 빚을 내서 투자한 어떤 움직임들이 있었던 거고, 결국 최근에 주가가 떨어지면서 여러 사람이 지금 이제 피해를 또 보고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또 주의해야 될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몇몇 기업들도 말씀드려 봅니다. 일단은 보니까 영풍제지, 미래산업, 지니틱스, 소프트센, 이런 기업들을 잘 보시면은 그 종목별 신용잔고가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대체로 지금 10%, 뭐 전후, 많게는 뭐 16%대까지 나오는 기업들도 있으니까 이런 기업들도 반드시 제가 볼 때는 주의를 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상대적으로 좀 주가도 지금 많이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뭐 신용 잔고가 꼭 높다라고 해서 우리가 조심할 건 아니에요. 주가가 많이 올라가 있는 상황에서 매도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결국 소위 말하면 고점에서 물릴 확률이 높아지는 것들이고, 원래 올라갈 기업들이 아닌데 많이 올라가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 주가 낙폭은 더 커지는 거죠. 그러면은 또 이런 기업들은 회복도 안 됩니다. 그리고 쉽사리 손절을 하려고 해서 손절을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빠져나가기 어렵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또 다른 피해가 나올 수 있어서 이런 기업들은 주의를 좀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4월 달에서도 2차 전지 얘기를 안 해볼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뭐 앞서서 저희가 그 MSCI 그 편입되고 편출되는 종목들에 대해서도 살펴봤을 때 사실 에코프로 얘기도 되게 많았는데, 네, 그래요. 에코프로가 60만 원이 넘어가면은 이제 사실 편입이 쉽지 않다는 얘기가 있었으니까 이미 뭐 주가 자체가 에코프로가 지금 73만 2천 원인데, 이 자회사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상장 소식까지 또 나오더라고요. 또 쪼개나요? 사실 쪼갠다고 하긴 그렇고요. 네. 원래 사실 쪼개져 있는 기업들이 원래 쪼개져 네. 있는 기업들인데 이제 쪼개져 있는 기업들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에코프로는 결국 제가 볼 때 장기적으로 봐서는 이제 지주회사로 가는 게 맞을 것 네. 같고요. 그 밑에 지금 사업을 하는 이제 회사들이 있는데 결국 이 회사들도 지금 상황에서는 자금이 지금 상당히 많이 필요하겠죠. 네. 왜 네. 그러냐면은 이제 공장을 결국 증설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제가 볼 때 좋은 이슈예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볼 때는 결코 나쁜 이슈들은 아닌데요. 지금 나오는 이야기들이 보니까 에코프로 이제 머티리얼즈, 이런 이 기업이 지금 한국 거래소에 상장하기 위해서 27일에 상장 예비 심사 청구를 신청한 것으로 좀 알려져 있고요. 상장 예비 심사 이제 청구가 된 이후에 심사 과정을 또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통과가 되면은 이제 금융위원회에 증권 신고서 제출을 하면서 순차적으로 상장에 돌입할 것으로 보이고, 정상적으로 지금 진행이 될 경우에는 한 8월에서 이제 9월 정도에 코스피 시장에 상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제가 이 기업들 상장하는 이유들은 결국 자금 조달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 전구체라고 해서 우리가 지금 그 양극재, 배터리에서 가장 중요시하고 있는 소재가 바로 양극재인데, 이 양극재를 만들기 위한 가장 핵심 소재가 바로 또 전구체라고 합니다. 전구체라고 하는 것들은 어떤 특정 물질을 만들기 그 이전 단계의 물질들을 보통 전구체라고 많이 불러요. 이거는 뭐 반도체에서 똑같이 부르고 있습니다. 전구체라고 부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전구체를 만든다라고 하는데, 이거를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해서 결국 에코프로 BM에게 납품해주는 밸류체인을 가져가야 되는데요. 지금 전방 업체인 에코프로 BM이 상당히 좋듯이 에코프로 머티리얼도 지금 상당히 좋은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은 캐파, 생산 시설이 지금 부족한 그런 상황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금을 이제 조달해가지고 결국 이 자금 조달한 돈을 가지고 공장을 또 새로 짓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다시 많은 양의 전구체를 만들어서 에코프로 BM에게 납품하는 이런 구조를 만들려고 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에코프로 그룹사들 중에서는 가장 먼저 지금 상장을 하는 것으로 보이고, 이 기업이 결국에는 중국의 업체들이 지금 우리나라 뭐 양극재 공급의 90%를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산을 해줘야 되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만큼 또 중요한 기업이기 때문에 결국 상장을 해서 계속적으로 캐파를 늘려가는 과정들은 필요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그 부분을 한번 확인하고 싶은 게
이 대표께서 말씀하시기를 쪼갠다기보다는 이미 존재하는 회사인데 이제 상장한다는 거 이 말씀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에코프로의 주가에는 이번에 상장되는 그 머티리얼즈 그 기업 가치는 반영 안 하는 거죠, 맞죠? 사실 이제 그 그래야 부분은 되는 어떻게 되나요? 것들이죠. 사실은 지금 에코프로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그 밑에 자회사들 소위 말하면 가치를 따져봤을 때는 이미 좀 그 가치를 넘어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에코프로가 이제 결국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주사로 이제 가야 된다 말씀드렸는데 네. 우리나라의 사실 지주기업들은 그 주가를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업 회사들에 비해서는 되려 더 가치가 낮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삼성전자는 300조를 넘지만 네. 그걸 지배하는 삼성물산은 지금 시총이 20조도 안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굉장히 할인이 많이 되어 있고 사실 지분 가치 평가를 많이 못 받고 있죠. 하지만 지금 아직까지 에코프로는 그 많은 밑에 있는 기업들, 뭐 SK 머티리얼즈, 예. SK 이노베이션 그 많은 기업들의 밸류를 한꺼번에 지금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높이 올라가 있는 것들이고요. 결국 제가 볼 땐 자회사들이 다 상장을 해버리면은 에코프로는 장기적으로 볼 때 주가는 좀 지금보다는 내려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지금으로서는 주의를 해야 된다 말씀드리는 거고요. 결국 지주회사도 주가가 자회사들이 잘 가면 또 같이 가기는 갑니다. 근데 이거는 시간이 좀 더 오래 걸릴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지금으로서 에코프로는 자회사들의 밸류를 받고 있으니 좀 주의가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 겁니다. 2차 전지 열기가 그렇게 쉽게 꺾이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이게 뭐 양극재, 음극재, 전고체, 또 뭐 분리막 이런 식으로 순환매가 또 나타나잖아요. 맞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일단 2차 전지 이쪽이 꺾이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네네. 중요한 산업이죠. 우리가 단순히 이제 뭐 테마를 보거나 그러면은 저는 이제 그런 쪽 섹터는 제가 반드시 얘기합니다. 꺾어야 된다. 대표적으로 지금 뭐 연초에 올랐던 인공지능 관련된 기업들 최근에 잘 주가 흐름 보시면 대부분 많이 꺾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제자리 가고 있다는 거고요. 2차 전지 쪽 산업은 지금 산업이 계속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쉽사리 뭔가 주가라고 하는 것들이 꺾이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네.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들 기업들이 뭐 올해 상당히 분위기가 좋았던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에코프로 그룹주나 일부 포스코 그룹주 정도만 지금 주가가 많이 올라 있고요. 제가 볼 땐 다른 쪽 뭐 음극재, 분리막 뭐 이런 쪽은 주가가 많이 아직 안 못 오른 갔습니다. 종목들 많죠. 예, 그래서 저는 예. 계속해서 못 오른 기업들을 보시면 됩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또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한 달 사이에 몇 프로가 빠져도 이런 이야기 하십니다. 아. 예, 그러니까 이들 기업들을 한 달 보고 투자하시는 건 절대 아닙니다. 지금부터 제가 볼 땐 3년 정도 보고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뭐 한 달, 두 달 주가 흐름은 썩 중요하진 않다. 오히려 빠져 있으면은 매수 기회니까 더 비중을 좀 많이 실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 8시 50분 지나가는데요. 오늘 양시장 또 예상 체결지수 먼저 좀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5월 첫 거래일 개장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코스피가 이제 0.3% 상승이 예상됩니다. 4월 달 이제 2,500선 그래도 회복이 되면서 마무리가 됐었는데 오늘 2,511포인트 출발 예상되고요. 코스닥도 0.3% 상승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지수 845포인트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0.7% 상승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66,000원이고요. LG에너지솔루션은 약보합권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58만 원이죠. SK하이닉스가 2% 상승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91,400원이고요. LG화학도 2.3% 상승 예상됩니다. 이 가운데 삼성바이오로직스가 4% 약세가 예상되네요. 지금 호가에서는 74만 9천 원 집계가 되고 있고요. 삼성 SDI가 1.7% 상승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70만 3천 원. 삼성전자 우선주 하락 출발 예상되고요. 현대차, 기아 모두 상승 출발 예상됩니다. 포스코홀딩스도 0.5% 상승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는 37만 9천 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도 보겠습니다. 에코프로 BM이 오늘 강보합권 예상되고요. 에코프로 2.6% 상승 예상됩니다. 호가에서 74만 9천 원 집계되고 있죠. 셀트리온 헬스케어 보합 예상되고요. LNF, HLB 상승 출발 예상됩니다. 셀트리온 제약도 보합 출발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81,600원으로 집계되고 있고요. 카카오게임즈 또 오스템 임플란트 펄어비스 보합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JYP 엔터테인먼트는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개장까지 7분여 가량 남았습니다. 소장님 오늘 시장 보니까 뭐 일단은 그렇게 출발 자체가 나쁠 것 같진 않네요. 좀 네. 순조로운 출발이 예상이 되는데 어떨까요? 그러니까요. 예. 이제 뭐 삼성전자나 뭐 현대차, 기아 같은 요런 쪽 그리고 뭐
2차 전지도 네. 이래저래 해서 결국은 또 셀 업체들도 또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2차 전지가 계속 셀이면 뭐 LG에너지솔루션, LG와 삼성 SDI. 뭐 그렇게 이제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환율 부분을 갖다가 이제 어떻게 시장이 받아들일지는 모르겠습니다. 최근에 원화가 계속 약세다 보니까. 뭐 예. NDFC에서 봐서는 오늘 다시 또 1,340원 위에서 와. 뭐 시작할 것 같은 그런 상황인데 예. 그래요. 그래도 일단 뭐 5월달 지금 예상 호가로 봐서는 지금 상승 출발이 기대되는 뭐 그런 흐름이네요. 그래요. 예. 이재무 대표님, 그러면은 사실 5월 달에는 어떤 전략이 좋은 거예요? 사실 많은 전문가들이 그래도 좀 기대 수익은 좀 낮춰야 된다,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이런 보수적인 뷰를 말씀을 주시는데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세요? 저도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전략이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5월 달에 좀 현금을 좀 챙겨두는 전략이 좀 좋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손실 보신 분들은 그렇죠. 뭐 할 손실 수가 본 없잖아요. 분들은 사실은 뭐 저한테도 팔라고 하면 못 팝니다. 네, 못 팔죠. 네네. 그냥 뭐 예를 들어서 뭐 여전히 사실은 뭐 밑에 가격대에서 거래되고 있는 기업들은 사실 올해 올라오지 않은 기업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작년 연말이나 올해 지금 뭐 1, 2, 3월, 4월 지나오면서 분위기가 비슷하다는 거죠. 여전히 지금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는 종목들은 여전히 지금 마이너스인 거고요. 몇몇 이제 섹터라든지 예상치 않게 올라왔던 종목들이 지금 수익을 꽤 내줬기 때문에 이제 그런 기업들에서 제가 볼 때 수익을 낼 수 있다. 수익을 내가 좀 실현할 수 있는 여전히 여건이 된다 그러시면은 그런 기업들은 저는 좀 매도하셔가지고 현금을 좀 많이 챙겨 놓으셔라 그런 말씀 드리는 거고요. 제가 뭐 지난 뭐 한 10년간 이렇게 봤을 때 우리나라 시장은 아무 이유가 없어도 한 1년에 서너 번씩은 빠지는 경우가 있다. 그러니까 왜 빠져요? 왜 빠져요? 많이들 이유를 찾는데 사실 이유 없이 수급적으로 빠지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게 시기적으로 제가 체감할 수 있는 것들은 뭐 5월 달, 사실 8월 달, 11월 달 이런 시즌적인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5월 달은 보수적으로 봐야 된다 말씀드렸던 거고 사실 오늘도 지금 지수는 기분 좋게 사실 출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이야기들은 개별 종목들도 일부 좀 뭐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역시나 더 높은 가격에 매도할 수 있는 것들이니까 저는 뭐 매도 기회가 왔을 때 확실하게 좀 매도해서 현금을 좀 챙겨놓자 이런 말씀 드리는 거고요. 여전히 뭐 주가가 안 간 기업들 그런 기업들은 싸다라고 생각이 드시면요. 사실은 시장 지수 관계없이 여유 자금 생길 때마다 조금씩 사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봅니다. 늘 그러니까 주식시장에서 펀더멘털이 괜찮은 네, 그렇죠. 종목들이요. 늘 펀더멘털 되는데 주가가 여전히 안 갔다라고 느껴지는 기업들 시장에 보면 굉장히 많아요. 때로는 이 기업들이 왜 안 가지 하지만 결국 시간 지나서 보면은 결국 올라간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라도 여전히 바닥권에 밑들고 있는 기업들이 있다. 근데 이 기업을 내가 오랜 기간 지켜봐 왔고 이 기업이 잘 분석이 되어 있고 공부가 되어 있는 기업이다. 근데 이 기업 주가가 아직 싸다, 안 갔다 그러시면은 그런 기업들은 시장 지수 보지 마시고요. 개별 기업의 펀더멘탈, 사업적 내용들, 그다음에 1분기 실적이 나올 거면 1분기 실적 이런 것들 체크하시면서 투자를 하시면 되니까 이런 기업들에게 또 자금을 밀어 넣는 그런 용기도 좀 필요한 시기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이럴 수는 있겠죠. 뭐 이 기업은 정말 좋은 기업인데 내가 살려고 마음 먹었었는데 최근에 너무 올라가서 못 샀었다. 근데 시장이 밀리면서 이 종목이 또 빠졌다. 그러면 그런 기업들 다시 한번 매수 기회를 주는 거죠. 그러면은 그런 기업들은 좀 사도 된다 이런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참 그 교과서적인 전략이긴 한데 막상 아무리 그 기업에 대한 확신이 있어도 떨어지면 사는 게 쉽지가 않아 심리적으로. 맞습니다. 반도체 어때요? 반도체 좋단 말 많으니 이제 정말 나쁜 건 다 지났다. 뭐 이런 얘기 나오니까요. 외국인들도 엄청 사던데요. 맞습니다. 네. 최근에 지난 한 일주일 정도 특히 이제 시장 빠질 때 제가 중점적으로 본 기업이 삼성전자였고요. 삼성전자 제가 주가를 본 게 아니고요. 수급을 봤습니다. 수급을.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국내 시장 계속 팔고 있나 해서 이제 봤는데 여전히 국내 주식을 많이 팔았었는데 유독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매수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삼성전자를 매수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특히 시장 안 좋을 때 더 많이 매수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반도체를 지금 외국인들은 확실히 좀 산다 이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4월 달 이제 끝나서 그 반도체 관련된 뭐 디램, 낸드 가격 이런 것들이 보니까 시장 조사 기관에서 발표가 됐는데 물론 4월 달에도 그 반도체 가격은 떨어진 게
또 숫자로 보였습니다만은 그 떨어진 폭을 보니까 이제 그렇게까지 뭔가 많이 빠졌다 이런 생각들은 없고 되려 이제 이만큼 빠지다 보니까 2분기가 이제 완전 바닥이다. 바닥 가까이 온 게 아니고 2분기가 바닥이다 이런 의견이 지금 점점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급적으로도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기업들이 좀 더 외국인 매수가 강해질 수는 있겠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좀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는 저는 좀 중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 그다음에 반도체 사이클을 좀 잘 보시면서 투자하셨던 분들이라면은 지금 일단은 뭐 소폭이라도 조금이라도 담아 두시는 게 좋겠다 의견 드리고 싶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두 개 중에 사실 저 개인적으로 하이닉스를 좀 더 선호합니다. 하이닉스가 좀 더 반도체의 사업 비중이 많기 때문에 좀 더 반도체 가격이라든지 업황이 좀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어가지고 하이닉스를 좀 더 선호하는데 아직까지 지금 지난주만 봤을 때는 삼성전자는 지금 외국인들이 많이 샀는데 하이닉스는 아직 매수가 안 들어왔어요. 그걸 또 역으로 생각해 보면은 외국인들이 또 하이닉스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또 그렇게 수급이 들어오면서 주가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아직 외국인들이 들어오지 않은 하이닉스 지금 매수하는 것도 좋다 이런 말씀 드려보고 싶고 또 한 가지 시그널이 뭐냐면은 마이크론이 지금 보니까 고객사들에게 더 이상 우리가 가격을 인하해가지고 반도체 공급하지 않겠습니다라고도 통보했다라고 합니다. 이게 또 주말간에 뉴스를 제가 봤는데 이런 식으로 고객사들이 통보를 좀 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마이크론조차도 이제 더 이상 가격을 내리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은 결국 자기들이 봐도 지금 반도체 가격이 워낙 떨어져 있고 더 내릴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가격이 서서히 좀 올라가진 않다 하더라도 뭐 계속해서 하방에서 유지가 되다가 뭐 하반기로 가면서 올라가는 흐름들 나오지 않겠나 뭐 그런 관점에서는 지금 반도체 종목들은 대형주는 좀 사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은 어떤 전략 좋을까요? 오늘은 일단은 시장이 좀 올라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일단 개장 초반에 올라간다라고 해서 따라 붙거나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일단 시장을 그냥 흐름을 보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 이번 주도 FOMC 네. 회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지켜보는 게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첫 거래일 개장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양시장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죠. 자, 국내 증시 과연 어떤 흐름 나타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개장합니다. 네, 5월 2일 화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4월 되돌아봤을 때 정말 변동성도 컸고 여러 가지 좀 악재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개별 종목 이슈에서는 한가를 기록한 종목들도 많았고 또 최근에 신용 잔고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부담스러운 건 사실입니다만 글쎄 여러모로 지금 뉴욕 쪽에서 미국 쪽에서는 은행권 위기가 일단락되는 분위기고 또 여기에다가 기업들 실적 자체는 뚜껑을 열어보니까 예상보다는 좋았던 것 같습니다. FOMC 빅이벤트긴 합니다만 중요도, 민감도는 굉장히 낮아진 것 같습니다. 5월달 25bp 인상은 거의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죠. 양시장 지수 보겠습니다. 코스피가 강보합권이네요. 2,504포인트, 코스닥도 강보합권 845포인트입니다. 양시장 소폭 상승 출발 보여주고 있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최근에 외국인이 꾸준하게 매수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0.3% 올라갑니다. 65,700원. LG 에너지솔루션은 약보합권이고요. SK 하이닉스 약보합.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2% 떨어집니다. 76만 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LG화학이 오늘 흐름 좋네요. 1.7% 상승하면서 75만 3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삼성 SDI도 흐름 좋습니다. 1% 상승 69만 8천 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삼성전자 우선주는 좀 떨어집니다. 현대차도 0.5% 올라가고요. 기아도 0.7% 상승하면서 8만 5,3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포스코홀딩스도 1.7% 올라갑니다. 38만 3,500원에 거래되고 있는 모습이죠.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 1.5% 상승합니다. 27만 1,000원 다시 한번 재차 반등 보여주고 있고요. 에코프로도 1.7% 올라갑니다. 74만 3천 원이고요. 셀트린 헬스케어는 약보합이고요. LNF가 0.3% 올라갑니다. 26만 6천 원. HLB도 1.5% 상승합니다. 3만 5,9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셀트리온제약도 0.4% 올라갑니다. 8만 2천 원이죠. 카카오게임즈가 1% 약세고요. JYP 엔터테인먼트 0.7% 상승하면서 9만 900원에 거래됩니다. 오스템 임플란트도 소폭 상승 중이고요. 펄어비스는 1.3% 약세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2차 전지 쪽이 다시 좀 올라가네요. 좀 포스코 퓨처엠 2.6% 상승합니다. 34만 3,500원에 거래되면서 또 하루 만에 다시 한번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포스코 DX도 1.2% 올라갑니다. 13,420원.
뭐 지금 보시다시피 SKC 이제 동박 쪽이죠. 지금 1.2% 상승하고요. LNF 앞서 보셨고 에코프로 그리고 에코프로 BM, LNF 다 올라갑니다. 2차 전지 셀 쪽도 앞서 좋았어요. 지금 뭐 삼성 SDI도 그렇고 LG화학도 그렇고 1% 안팎으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죠. 수급 상황도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지금 외국인이 매수를 보여줍니다. 493억 원 순매수고요. 개인 투자자는 95억 원, 기관은 383억 원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업종별 수급 봤을 때 외국인, 전기전자에서 집중적으로 매수 보여지고 있고요. 그밖에 유통, 또 운수장비, 금융, 의약품, 화학 섹터에서도 외국인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개인 투자자는 의약품 섹터, 금융 섹터에서 매수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업종별 흐름 봤을 때 의료장비 섹터 견조하게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뒤에 철강, 금속, 보험, 화학, 운수장비도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수급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닥 쪽은 개인 투자자 홀로 순매수입니다. 지금 현재 363억 원 매수 우위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295억 원, 70억 원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 9시 3분 지나갑니다. 환율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외환시장 개장 상황입니다. 달러 환율이 좀 많이 올라갑니다. 지금 4원 50전 상승한 1,342원 50전에 개장이 됐습니다. 아니 물가도 높은데 환율도 높고 이거는 사실 증시의 자체로 놓고 봤을 때 그렇게 좋은 뉴스는 아니잖아요. 아, 예. 예.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뭐 달러엔 환율이 지금 며칠 사이에 확 올라버렸습니다. 이거 뭐 한 133엔, 4엔 이러던 게 137엔트 중반까지 왔으니까 어제 우리 저 안근보 대표하고 네. 전화 연결해서도 나눴던 얘기이기도 하지만 뭐 BOJ 통화정책 회의 때 그냥 또 엔화가 확 약세로 가면서 그랬잖아요. 지금 예. 뭐 최근에 이제 일본 여행도 늘었는데 갑자기 최근 들어서 환전하면서 깜짝 놀랐다고. 원화가 너무 언제 이게 또 1,000원이어서 했는데 지금은 또 970원대 이렇게 좀 뭔가 이벤트가 있을 때마다 정책 변수가 이렇게 확인될 때마다 시장은 여전히 출렁거리는 뭐 그런 부분이라서 어쨌거나 이번에 FMC도 살짝 이제 누가 그랬더라? 아 마이클 윌슨이 그랬더만요. 이렇게까지 시장에서 언급되지 않고 무시된 FMC가 있었나? 이번 5월 FMC 민감도도 굉장히 낮아졌고. 민감도도 낮아지고 예. 뭐 그랬는 상황이긴 하죠. 근데 철저하네요. 근데 아까도 보니까 이 대표님한테도 이 의미를 한번 여쭤보고 싶었는데 지난 한 달 보면은 수급 상황으로 따지자면은 외국인은 말씀하신 대로 거래소에서 그냥 삼성전자만 주구장창 샀고 그러다 보니까 이래저래 해서 한 1조 6천억, 1조 7천억 산 셈이 되고 나머지 뭐 거래소에서 외국인 말고는 한 달 동안 여기서 지수 선물이나 옵션은 뺀 겁니다. 현물 거래만. 코스닥은 보면 지난 한 달 동안에 개인만 산 거예요. 무려 2조 8천억 넘게 뭐 이런 상황이니까 이제 이 구도가 한동안 더 갈 것 같지 않습니까? 외국인 개인들은 코스닥으로 쏠리고 맞습니다. 외국인은 삼성전자 같은 쪽으로만 사고. 일단 뭐 그 외국인 기관 소위 말하면 이제 큰손 같은 경우에 코스닥이 좀 쉽사리 들어오거나 개별 종목들 막 집중 투자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이제 코스피에 좀 더 집중하는 것 같고요. 개인분들이 여전히 이제 종목에 지금 집중해야 되는 것들 이런 것들 시장 분위기를 더 정확하게 사실 아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코스닥이 좀 많이 집중되어 있고 코스닥 내에서도 보시면은 거의 좀 소위 말하는 이제 올라가고 있는 그 말에 올라타는 이제 그런 수급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시장 분위기는 야, 이 종목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더 갈까 하는데 더 가는 것들이 보니까 수급이 그만큼 좀 강하다는 것들이고 특정 종목이 좀 올라가고 있다, 추세를 지금 타고 있다 그러면은 거기에 좀 더 쏠리는 현상이 많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 이야기들은 안 가는 기업들은 철저하게 지금 소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횡보하는 기업들, 올라가겠지 하는 기업들에 투자하는 게 아니고요. 올라가는 중이다 하는 그런 기업에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기업들에게 이제 코스닥에서는 많이 지금 등장을 했었는데 여기에 그러다 보니 개인분들 많이 들어와 있는 것으로 보이고 외국인들은 철저하게 지금 계산해서 결국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산업이 뭐야 했을 때 반도체, 뭐 디스플레이, 자동차 그렇다면 여기에 지금 투자를 좀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뭔가 수익을 내려고 들어오는 자금들은 아닌 것 같아요. 특히 반도체 삼성전자를 사는 거 보니까 굉장히 꾸준히 사는 느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이런 것들은 결국 반도체 업황이 돌아서고 결국 삼성전자 주가가 지금보다 좀 더
올라오게 되면 최소한 뭐 7만 원, 8만 원 넘어가면 이제 그때 좀 비중을 줄인다 하더라도 지금 6만 원대에서는 꾸준하게 매수가 들어오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소위 말하는 6만 전자 이 가격대는 이제 상당히 지금 네. 견고한 지지선이 될 수 있겠다. 그래서 제가 앞서도 장기로 좀 보시는 분들이라면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좀 더 지금보다 올라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서서히 지금은 물량을 좀 담아두는 전략 좋다는 말씀드렸던 겁니다. 아니 저희가 앞서 포스코 인터내셔널 좀 짚어봤잖아요. 오늘 지금 주가가 5.4% 올라가요. 포스코 인터내셔널뿐만 아니라도 유통 섹터에서는 또 호텔신라도 지금 8%인데 사실 호텔신라 같은 경우 실적 자체가 순이익이 흑자로 전환했다 공시가 나오고 또 주가에 또 바로 반영이 되는 것 같고 외국인들도 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맞습니다. 일단 개장 초반 저도 좀 가장 눈에 띄었던 기업이 어디냐면 호텔신라입니다. 호텔신라. 호텔신라가 사실 주가 흐름 잘 보시면은 뭐 지난주 한 일주일 전만 하더라도 주가 막 급락을 해가지고 상당히 분위기가 안 좋았었는데 지금 뭐 이거래일 만에 그 떨어졌던 낙폭을 다 회복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뭐 떨어졌던 이유는 사실 외교적인 이슈였습니다. 그러니까 투자 심리를 훼손했던 건데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대만과 관련돼서 뭔가 발언을 하다 보니까 이제 중국과의 관계가 좀 안 좋아지지 않겠어. 그렇게 되면서 사실은 중국 소비주들이 지난 한 2주 전부터 해서 좀 빠졌던 흐름이 나왔습니다. 뭐 호텔신라뿐만 아니고요. 뭐 카지노 관련된 기업들, 뭐 이런 기업들, 화장품 관련된 기업들 많이 빠졌거든요. 같이 빠졌는데 호텔신라가 좀 1분기 실적이 나오고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증권가 중심으로 이제 커버한 애널리스트들이 보고서 나왔는데 목표 주가를 좀씩 더 상향 조정을 하고 네. 있습니다. 대략 많게는 지금 보니까 상당히 대략 한 12만 원대, 뭐 못해도 11만 원까지 목표 주가를 지금 올리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호텔신라는 지금보다 주가는 좀 더 갈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난주에 또 이슈가 나왔던 게 뭐냐면은 그 면세점 사업자 선정 관련된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상대로 호텔신라가 가장 알짜 구역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뭐 장기적으로 볼 때는 이익을 낼 수 있는 이제 그런 어떤 사업권을 떼낸 거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호텔신라만 딱 놓고 봤을 때는 상당히 좋은 호재가 나왔다.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이 더해지다 보니까 오늘 좀 더 주가가 강하게 좀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야, 이것도 어디 유튜브 같은 데 호텔 아저씨가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홍보하면은 이거 진짜 차트 멋진데요. 날아갈 것 같은 느낌이에요. 기술적으로 봤을 때. 예, 중기, 장기 이게 한번 위클리나 먼슬리 보니까 이평선이 모여 있어요. 위클리나 먼슬리 보니까 근데 어쨌거나 호텔 아저씨가 나와줘야 됩니다. 유튜브계에. 예, 아저씨 없이는 안 돼요. 네. 이쪽 사업도 면세점 쪽도 이제 제가 볼 때 더 나빠질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3년간 좀 힘들었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근데 지금 뭐 업황이 이제 어떻게 보면 다시 좀 열리는 과정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최악으로 갈 수는 없는 거죠.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베스트 시나리오로 가고 있는 분위기다 보니까 호텔신라가 이제 그런 분위기를 좀 더 이제 받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 기업 탐방 다녀오시니까 좀 이전에 다녀오셨던 곳 지금 또 어떤 전략이 좋을지 또 추가로 좀 알려주세요. 네, 제가 몇 가지 종목들 좀 예. AS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휴비치라고 하는 기업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예. 휴비치가 최근에 말씀하셨던. 네네네 안과용 보니까 네 의료기기. 맞습니다. 예. 안과용 사실은 진단기기 만드는 업체인데 이 기업 제가 이제 올해 중시 봐야 되는 게 그 새로운 이제 의료기기 나올 거다라고 했는데 드디어 이제 공개가 됐습니다. 예. 4월 25일자로 해서 지금 보니까 제품명은 릴리비스 프린트라고 해서 3D 프린터인 것 같고요. 예상대로 치과 쪽과 관련된 제품이고 이게 4월 25일자로 공식적으로 제품이 공개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마 휴비치 검색해 보시면은 사진과 함께 다량의 기사가 아마 등장할 건데 다 기사 내용은 똑같아요. 요거 제품 공개를 한 사진이고요. 결국 휴비치 입장에서는 이제 그렇습니다. 그동안 안과 쪽은 이제 캐시카우 돈을 벌 수 있는데 성장성이 떨어져요. 그래서 성장성 그다음에 좀 더 큰 시장 가야 되는데 이게 바로 치과 쪽 시장이었고요. 그래서 3D 프린터라고 하는 이러한 이제 제품을 만들어서 이제 시장에 침투하고 공략을 하려고 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점들이 사실 최근에 주가에도 많이 반영되었던 거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주짓이라면 살펴봐야 될 게 뭐냐면은 이 회사가 이제 이 제품을 언제 어느 시점에 매출을 발생시킬 것이냐, 그다음에 매출 나오는 그 속도 이런 것들을 이제 실적을 보실 때 체크를 하시면 되니까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 기업은 비치로셀이라고 하는 기업인데 비치로셀이 그 폐배터리 관련된 기업 중에 하나인 세비캠 이 기업하고 리튬을 포함해서 배터리 소재 사업을 같이 하겠다라고 해서 MOU를 체결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MOU는 잘 못 믿는다 하지만 이 MOU 자체만 놓고 볼 때는 굉장히 믿을 만한 기업이고
할 만한 기업들이 MOU를 맺었습니다. 둘 다 좋은 기업들인데 결국 각각의 역할을 맡아가지고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보여요. 무슨 얘기냐면 비추르셀은 원래 리튬 1차 전지를 만드는 업체입니다. 1차 전지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건전지예요. 한 번 쓰고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다량의 리튬이 있습니다. 근데 비추르셀 입장에서는 결국 장기적으로 고객사들하고 거래를 했기 때문에 결국 이 거래산, 이 고객사들이 이 폐배터리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걸 다시 회수를 하는 거죠. 그러면 세비캠은 이걸 또 정제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결국 비추로셀은 폐배터리를 이제 가져오는 수거하는 역할도 해줄 것으로 보이고 이 가져온 배터리를 이제 세비캠에게 갖다 주게 되면 세비캠이 거기에서 다량의 리튬이나 2차 전지 소재들을 이제 뽑아내겠죠. 그러면 다시 소재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둘이 이제 이 사업을 잘 해보자 이렇게 지금 MOU를 체결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제 두 개 기업이 양사 모두 사업적으로는 좋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들으신 기업과 관련된 자세한 리포트는 또 크존 앱에서 모두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가 이제 기업 탐방 관련된 종목 이야기를 해봤고 오늘 시장이 또 흐름이 좋네요. 지금 양봉이고. 삼성전자 아주 세네요. 예, 외국인들도 계속 매수를 해주다 보니까 어느덧 2,520포인트까지도 회복이 됐고 뭐 코스닥도 사실 개인 투자자가 지금 또 계속 꾸준하게 매수를 하면서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네요. 맞습니다. 예. 지금 뭐 시장이 일단 뭐 5월 첫 거래 상당히 분위기 좋습니다만은 저는 이럴 때들 의심을 많이 합니다. 왜 그러면 또 중요 이벤트들이 있고 또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결국 개별 기업들 이제 실적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주가 변동이 네. 달라지고 또 개장 초반 뭐 1시간 안 돼서 지수가 뭐 엄청 올라갔다가 돌아가서 집에 가서 보면 다시 또 지수는 빠져 있어요. 제가 통상 오전에 방송하다 보니까 오전에 방송할 때 개장 초반 분위기 좋았습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사무실 복귀해서 지수를 보면은 마이너스로 바뀌어 있거든요. 그만큼 변동성이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지금 지수가 이제 올라가는 거 이것만 섣불리 보진 마시고요. 여전히 개별 기업들의 지금 실적 발표 아직 안 했다라고 하면은 그 실적 발표 언제 나올지 일정 같은 거 체크해 보시고 숫자 한 번씩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미 나온 기업들이 있으면은 그 기업과 관련된 보고서라든지 또는 IR 자료들이 있습니다. 리뷰할 수 있는 자료들이 있으니까 그런 걸 이제 보시면서 2분기 전망은 어떨지, 하반기 전망은 어떨지, 그럼 연간 계획은 어떻게 될지 이런 것들 좀 체크하는 게 더 좋겠다는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그제 2차 전지 쪽에 지금 보니까 거래량이 상당하네요. 지금 공방이 치열하다는 거죠. 맞습니다. 사는 쪽은 막 지금 막 따라 붙고 있고 그러니까 또 여기서 또 이제 좀 줄이는 세력도 있고 맞습니다. 연애 때보다 아주 치열해요 지금 거래가. 에코프로 비행 네. 아마 지난주 그 외국인들이 막 급격히 들어왔다라고 했던 날이 있었을 겁니다. 날짜로 보시면 목요일이나 이랬을 건데 되려 금요일 날 다 빠져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장중 이제 가격 변동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초반에 매수가 급격히 들어왔다가 또 급격히 빠져나가는 모습들이 나오니까 뭐 하루 아니면 뭐 다음 날 뭐 1, 2거래 사이에 데이 트레이딩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어떻게 보면 수급적으로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지금 주가가 올라가는 게 아니고 변동을 보이고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보기 때문에 이들 기업들이 분명히 2월달, 3월달, 4월달처럼 쭉 올라가는 흐름은 지금 아닌 것 같아요. 계속해서 올라가는 것 같다가 내려와서 이런 식으로 반복하고 있으니까 아마 기간 조정 또는 뭐 가격 조정이 좀 올 수도 있겠다. 이렇게 좀 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